서울 강남 집값 올라가게 되면 강북, 경기, 인천, 지방광역시, 지방중소도시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상승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양극화 같습니다. 돈이 갈 데가 없어. 그냥 저성장에 경기 침체에 갈 데 없는 돈들이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죠. 아, 대표님, 이제 인기 스타가 되셨다고. 재테크계. 제가 라디오스타 봤습니다. 야, 라디오스타에 나온 사람이 진짜 재테크계에 계신 분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잘하고 계시는 슈커홀드님, 단프로의 김동완 대표님. 잘 봤습니다. 저는 축하드립니다. 낙하산으로 한번. 라디오스타라니, 그래도. 그냥 한번 재밌는 이벤트였습니다. 나가보시니 어떠신가요? 힘들다. 그냥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예능이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방송하는 게 최고다. 새삼 느꼈습니다. 이제 부동산 방송은 어쨌든 나의 전문 영역을 그냥 꺼내면 되는 거지만 거기는 예능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는 그냥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어쨌든 임팩트 있거나 웃기거나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근데 이게 부동산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재밌어요. 그것도 낯선 사람들한테. 두 번은 나가기 힘든, 뭐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굉장히 좋은 추억이셨을 거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 막 샤워하면서 봤는데 되게 반갑더라고. 그러니까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채널 막 자주 나오시는 분이 저기 나와서 막. 여러분들 라디오스타 그 영상 보시면 대표님의 재밌는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어요 생각합니다. 자, 그 사이에 97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건 627인 거고 이제 7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선 97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셨는지랑 주택 공급 대책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97 공급 대책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인 첫 대책입니다. 627 대책은 이제 장관, 내각 인선도 안 끝나고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면서 엄격결에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이제 대책을 만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만든 합동 대책이 이제 97 공급 대책인데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도자료 가져왔는데 책 한 권입니다. 이게 보도자료 내용이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이 정도의 막대한 분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작가 TV 우리 구독자분들은 보도자료 국토부 홈페이지 가면 나오거든요. 한번 출력해가지고 주말에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항상 저는 이게 보도자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책 볼 필요 없고요. 이게 가장 부동산은 높은 거니까. 보도자료만 읽어보게 되면 안에 내용이 왜 나왔는지 배경부터 부동산 시장 흐름까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한번 살펴보길 바라고 이걸 다 읽어보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제가 핵심 요약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 방향성을 보게 되면 135만 호 착공입니다.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라는 게 이제 방향성이고요. 연 평균 27만 호.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게 135만 호가 누구 집 똥개 이름인가? 이전 정부 때도 많이 발표하지 않았나. 윤석열 정부 때는 전국에 270만 호 인허가 물량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수도권에 135만 호 착공이 이게 말이 되나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저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나씩 짚어보게 되면 무조건 의미 없는 숫자라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또 다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왜냐하면 이번엔 착공이에요. 인허가는 이제 허가를 받고 착공 들어가기 전에 한 30% 정도 허수가 생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요. 착공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분양이라는 얘기거든요. 착공 들어가고 이제 분양을 하니까 결국 분양 물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분양 물량이 135만 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인데 그 윤석열 정부 때 270만 호도 윤석열 정부가 270만 호를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가 하는 물량까지 포함해서 이제 만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35만 호 중에 실제로 정부가 어떤 노력, 정책, 그런 푸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주택은 약 한 50만 호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만 호가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없는가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되겠나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핵심이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가 되거든요. 공공택지가 원래 계획이 25만 1,000호 정도가 5년 동안 2030년까지 착공 예정이었는데 12만 1,000호를 더 발굴하겠답니다. 그래서 37만 2,000호 정도가 이제 공공택지 물량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135만 호가 돼,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택지만 한번 보자는 거죠. 가장 손쉬운 37만 2,000호가 과연 나올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18년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신도시 발표하게 되면 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 토지 보상해야 되고 이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제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소위 말해서 이제 밭에 과수원에 이제 밭 다 갈고 나무 심고 이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자라는 나무들은 열매가 열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장 이런 쪽은 토지 보상이 끝났고요. 고양 창릉지구는 뭐 문화재가 좀 남아있고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지구도 이제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남아있긴 한데 이게 가능성은 있어요. 이제 지구에 따라 다르죠. 제가 앞서서 말한 5개 지구는 속도가 빨라요. 5년 내 착공 가능합니다. 이게 한 18만 호 정도 되는데 나머지 지구들 광명 시흥이라든지 화성 진안, 화성 봉담 3지구 또 안산, 뭐 의왕 이런 쪽에도 물량들이 있는데 이들 물량들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국토부가 놀았던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게 문재인 정부 때는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발표하고 기본적으로 토지 보상이나 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윤석열 정부 뭐 3년 동안 또 놀았던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제는 이제 결실을 딸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이 똑같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많은 물량들이 저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착공 물량은 분양 물량이니까 쉽게 말하면 37만 2천 호 5년 동안 분당 신도시 3개가 넘는 물량이 분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분양 잔치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는 저는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주택 왜냐하면 분양이 나오게 되면 당장 입주는 아니더라도 분양 한번 받아볼까? 대기 수요들도 생기게 되고 분양 받은 분들은 또 유주택과 같은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경기 인천 지역들은 저는 생각보다 영향이 받겠다. 2000 몇 년도였나요? 2013년도? 15년도 이 무렵에 동탄 이신도시 막 분양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또 부동산 시장 안정하고 맞물렸거든요. 그래서 경기 인천권은 이렇게 분양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시장 안정에 저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공급 목표를 인허가에서 착공 기준을 바꿨다고 했는데 이게 뭐 엄청 뭐가 다른 건가요? 다르죠. 인허가는 말 그대로 헛수가 굉장히 많다. 우리가 인허가를 100으로 잡는다면 실제로 착공 들어가는 건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나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자 인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아져. 분양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사업을 늦추겠죠. PF 대출 이거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여러 가지 뭐 회사 사정이라든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늦추거나 중단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착공은 이제 공사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국토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회의할 때 이제 제가 질의를 좀 해보니까 분양에 초점을 많이 맞추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생각까지는 처음에는 못했는데 그냥 착공이지라고 했는데 이게 분양 물량이 나오게 되면 당장 입주 물량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수요자들이 실제로 시장의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좀 기폭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우리 과거를 보더라도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집값이 좀 안정됐습니다. 우리 뭐 위례 신도시든 판교 신도시든 동탄 신도시든 이런 대규모 신도시 물량이 나올 때 그 주변 지역들은 집값이 안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 보도자료 내용 보면 나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곳곳에 개발되고 있는 공공택지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물량들이 이 파란색은 이제 도심에 개발되는 사업들이고 정비 사업들, 파란색은 정비 사업이고 빨간색은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가 많이 개발이 된다. 이 정도 개발이 되면 이제 한마디로 저는 분양 파티, 5년 동안 분양 파티가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이제 LH 공공주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책이 발표되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 뭐 입주 물량 안 나오니까 아유 몰라라고 하지 말고 5년 동안 분양 파티가 열립니다. 우리는 이제 직업상 뭐 비판도 하고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돼 안 돼를 가지고 따져야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물량의 분양 파티가 열리는데 이 중에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의 열매를 딸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만 호가 거의 뭐 5년 동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 조건이 안 좋으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공주도 공급 방식 이제 이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들도 있던데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어떤 오세훈 시장님이었나요? 공공주도 공급이 제대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민간이 훨씬 빠르다라고 페이스북인가 어딘가 올리신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충분히 뭐 옳으신 말씀이고 공감을 합니다. 택지지구는 가능해요. 신도시 같은 거. 왜? 구역 지정해가지고 토지 수용하고 돈 주고 해서 쫙 진행하면 되니까 신도시는 공공이 추진하는 게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심에 정비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뭐 민간이 진행을 하고 지금 서울시처럼 신속통합계획처럼 공공이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공공 주도로 LH나 SH가 조합 역할을 해서 야 니들이 분쟁이 많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할게 니들이 우리한테 맡겨 라는 방식을 했는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은 민감한 게 왜 민감하냐면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 우리 김 작가님하고 제가 이제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우리 재건축이나 하자. 아니면 재개발이나 하자.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이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조합원이 되고 그중에 조합장을 하나 뽑습니다. 이게 일사천리로 의기투합해서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조합장이 가만히 보니까 기닌만이가 보니까 저 조합장이 마음에 안 들어. 아무래도 제가 돈을 좀 떼먹을 것 같아. 아니면 사리사욕을 좀 채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절차적인 문제를 걸어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끊임없이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 또 가장 문제가 돈 문제 조합원들끼리의 갈등 시공사와의 갈등 서울시와의 갈등 서울시는 또 막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야 인허가 단축시켜주고 우리가 용적률도 올려줄게 라고 하는데 속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또 기부 체납을 많이 요구합니다. 야 니들 학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니들 도로 좀 넓히지? 대치동은 아무리 봐도 주차장이 부족해. 니들 공공주차장 하나 좀 단지 안에 한번 넣어봐. 뭐 이런 걸 끊임없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걸 들어줄수록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조합원들은 반대하는데 조합장 입장에서는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사업이 안 돼.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등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공공이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공공이 추진하면 조합원들이 알겠어요. 우리가 맡길게요. 라고 할까요? 우리 집인데? LH, SH, GH가 애들한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잖아요. 넘기고 개발이 끝나면 집을 받는 방식인데 우리끼리 조합장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도 끊임없는 분쟁이 생기는데 이제 한마디로 고양이한테 이제 생선을 맡겨야 돼요. 그럼 LH나 SH한테 우리의 소유권을 맡겨야 되는데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 방식을 저는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시가 뭘 요구할지 모르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걸 두려워하니까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공공재개발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민간이 추진하는데 안 되는 곳들 있잖아요. 사업성이 안 나와. 여기는 진짜 뭐 용적률도 높고 뭐 조합원들끼리 갈등도 너무 심하고 10년이 지나도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아 라는 곳들은 공공이 개입을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 공공이 개입한다고 해서 속도가 무조건 빨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차이가 있겠다. 제가 앞서서 이제 인허가 물량 많이 나오고 분양 파티가 열린다는 걸 경기도 인천에 있는 공공 택지를 말하는 거고요. 서울 도심은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유유부지도 있고 이제 이런 걸 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 대책의 또 핵심이 LH 집적 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분분하죠. 왜냐하면 LH? 라는 생각이 일단 들잖아요. LH가 집적 시행하면 과연 좋아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일단 LH에 대한 불신? 일단 부채가 너무 많다. LH가 시행하게 되면 품질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LH 옛날 주공 아파트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LH 아파트는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하나씩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LH가 부채가 많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부채가 17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마 2029년 되면 뭐 260조가 될 것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늘어나는 부채는 감당해야 될 목인 것 같고요. 국토부 설명을 좀 듣자면 국토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부채가 일어난 이유는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공공주택 같은 걸 공공임대나 이런 걸 지으면 초기 자본에 많이 투자가 되고 이제 내년부터 투자하고 임대료가 들어오잖아요. 좀 저렴하지만. 그래서 내년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좀 들어온대요. 내년부터.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증가 속도는 이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채권을 발행하든 예산을 뭐 좀 더 확대해 주든 정부가 감당해야 될 목인 것 같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이제 나머지 두 가지. LH 브랜드 싫어. 나는 싫어. 주공 아파트 싫어. 소위 말해서. 요즘 주공은 없습니다만 그 이미지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퀄리티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군 브랜드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LH는 이제 국토교통부는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 한마디로 LH가 시행을 한다는 얘기는 LH가 땅 주인이잖아요. 기존에는 LH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이제 MB정부 때 합쳐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 합쳤냐면 니들 부채가 너무 많다. 조직 통합을 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거대 공룡을 만들었는데 부채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LH는 택지를 개발하는 곳이에요. 땅을 만듭니다. 그래서 땅을 수용
이용을 해가지고 안에 뭐 전기나 공동구를 통해서 시설들도 만들고 택지 조성을 하고 토지 이용 계획도 만들고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토지를 네. 팝니다. 건설사들한테. 야, 이거 입찰 들어와. 얼마에 팔게. 라는 게 LH의 역할인데 최근에는 LH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니들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에 조성해가지고 1000만 원에 팔면 1000만 원에 받은 건설사들은 자연스럽게 1000만 원에 높은 가격에 시작을 하다 보니 건축비도 올라가지, 땅값도 올랐지.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500만 원 원가에 니들이 조성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LH 직접 시행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저렴하게는 나오겠죠. 저렴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LH 마음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 참여형, 한마디로 공사하는 업체는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 건설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1군 브랜드, 레미안, 자이, 푸르지오, 뭐 힐스테이트, 더샵, 뭐 아이파크, 뭐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주로 해당이 되는데 애들이 참여하면 성공, 애들이 참여 안 하면 시큰둥 한 반응이 나올 텐데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딱히 땡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참여하지 않을까요? 왜 어떤 그냥 나라에서 하니까? 네, 뭔가 지금 정부의 그런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는데 네네. 저도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네네. 1군 브랜드들이 굳이 LH가 분명히 돈을 많이 안 주잖아요. LH가 돈을 많이 주면 그게 이상하잖아. 이거 배임이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돈을 많이 주면 안 되지. 돈은 딱 원가에 아마 5% 10% 정도 안전마진 붙여서 줄 텐데 이 사업을 1군 대기업들이 할까? 처음에는 저도 갸우뚱했는데 이걸 제가 놓쳤더라고요. 뭘 놓쳤냐면 요즘 건설업계가 안 좋잖아요. 네. PF 자금난이 매우 어렵다 보니까 장사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이거라도 합니다. 해야 된다. 그렇죠. 종업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현상 유지를 하려면 만약에 직접 시행, 건설사들이 직접 시행하게 되면 PF도 이렇게 해야 되고 많이 하다가 잘못되면 사업장 하나만 망가져도 요즘 휘청휘청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하고 똑같은 거죠.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딱 주잖아요. 제작비 플러스 10%를 더 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큰 돈은 못 벌어요. 근데 내가 스텝이 있어. 내 직원들이 있다면 월급 주고 안정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LH도 그런 전략인데 일군 건설사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건설업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참여한다는 거죠.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올해도 상반기에 하남 교산에 A2블럭에 푸르지오 더 퍼스트 분양을 했었는데 상당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것도 LH 직접 시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건설업계가 안 좋은 게 역설적으로 LH 입장에서는 분위기 좋을 때 같으면 우리 바빠 죽겠는데 LH 니들 것까지 우리가 할 여력이 안 돼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거라도 한번 할게요 라고 해서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품질 문제. LH 품질 철근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물론 뭐 신경은 쓰겠습니다만 판교 신도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판교 신도시 좋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신도시로 평가를 받는데 판교 분당. 판교 신도시가 생각해 보면 LH 시행입니다. 판교 신도시가 LH가 시행하고 등기 방식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공사만 한 아파트. 브랜드는 이제 휴먼시아로 붙이긴 했습니다만 뭐 일부 그 푸르지오 그랑블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이 했고 대부분은 이제 LH 시행을 했는데 판교 신도시 아파트가 퀄리티가 높아서 인기가 있었을까요? 판교 신도시 가보면 아파트 백현마을이나 보뜸마을이나 저기 서판교 가보면 사실 아파트 자체는 외벽도 그냥 1, 2층 벽돌로 붉은색 벽돌로 이렇게 대리석도 아니에요. 요즘 1층, 2층에 대리석 안 하는 아파트 잘 없거든요. 판교 신도시는 그렇습니다. 마곡지구도 SH공사가 했는데 아파트 자체는 사실 뭐 그닥 뭐 저도 입주할 때 가봤는데 내부 구조라든지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기대 이하인데 당연합니다. 왜 분양가가 저렴하니까 고급을 할 수는 없는데 판교 신도시가 최고의 신도시가 된 이유는 입지, 교통, 신분당선에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편의시설, 현대백화점. 판교 현대백화점은 강남에 계시는 사모님들도 판교 현대백화점 오잖아요. 왜? 주차하기 편하고 맛집 많고 너무 편리하고 동선도 좋으니까 편의시설 좋죠. 학교, 판교 신도시, 분당 신도시 학구는 뭐 거의 강남, 목동 다음으로 최고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주거 인프라가 탁월하게 좋기 때문에 판교 신도시가 최고의 신도시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LH가 시행해서 공사비가 좀 낮아서 아파트 자체 품질이 높지는 않더라도 인프라가 좋으면 되는데 공공택지라는 게 이제 신도시잖아요. 신도시가 학교, 편의시설, 교통, 망이 잘 갖춰질 거잖아요. 그러면 제2의 판교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판교 신도시보다 입지는 좀 떨어집니다만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숙이나 뭐 이런 지구들이 저는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 실수요자들은 이번에 5년 동안 나오는 공공 분양 파티는 저는 꼭 잡아야겠다. 왜? 사실 우리 잠실 르엘 결과를 보니까 최저 커트라인이 70점이더라고요. 최저가 70점이고 사진 만점이. 네, 70점이고 그것도 한 개 타임만 커트라인이 70점이고 나머지는 74점입니다. 4인 가족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2명, 부인, 남편 4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69점입니다. 15년 동안 무주택, 15년 동안 통장 가입. 15년 무주택도 쉽지 않아요. 30살부터 45세까지 무주택이어야 되거든. 쉽지 않은데 이게 69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도 69점 만점 친구가 있는데 작년에 다 떨어졌고요. 올해도 지금 잠실 르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연락 안 해봤습니다. 우울할 것 같아서. 이게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이게 공공청약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좀 노려봐도 좋겠다. 그래서 혹시 청약 통장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공공청약은 가점제가 아니에요. 납입 금액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월 25만 원씩 이 방송을 보시면 혹시 안 넣는 분들이 있더라면 월 25만 원씩 계속 납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물량들이 많이 나오니까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고 공공청약은 우리가 기회로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점 되려면 누굴 더 모셔야 되나 봐요? 84점 되려면 나 포함 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빼면 6명이니까 부인, 자녀 3명, 부모님 2명까지. 야, 이게 무주택자가 한 집에 애 3명에 부모님 2명을 모시고 저 같으면 수명이 단축될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가 이거 극한 직업인 것 같은데 이거. 요즘 시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잘 잊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상을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불가능한. 그냥 저는 분양 안 받고 말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상기 신도시 그 공급 계획이 그러면 기존 1기, 2기 신도시 값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영향을 주죠. 준다. 왜? 경기도나 인천은 저는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물론 영향이라는 게 이제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있잖아요. 2030년까지 5년 동안은 부정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집을 살려는 매수자들이 2기 신도시 살려다가 야 잠깐 기다려봐. 분양 물량이 나온다잖아. 나 청약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때 살게 라고 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위치가 2기보다 안 좋으냐? 그렇지도 않고요. 새 아파트? 보통 2기 신도시가 이제 워낙 2기 신도시도 너무 사업이 길어져가지고 금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20년, 2022년에 입주를 많이 했고 동탄 신도시나 판교 신도시, 동탄 1 신도시는 2006년, 2007년도에 많이 입주했고 동탄 2 신도시는 2014년, 15년에 입주했고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3기 신도시는 빨라야 2028년, 늦으면 2030년 입주거든요. 훨씬 더 새 아파트에 입지도 좋고 요즘 그동안 기술도 발달했으니까 인프라, 스마트 시티로 개발이 될 것이고 GTX도 연계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3기 신도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3기 신도시가 매력적이면 2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약간 시장의 수요자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좀 잠깐만 나는 일단 청약부터 해볼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나중에 입주할 때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일시적 공급 과잉이거든요. 공급 과잉이 생기면 내 집값이 잘 안 팔릴 거잖아요. 내 집값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입주했는데 근처에 2030년에 입주하는 3기 신도시가 나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갈아타야겠다. 그럼 매물을 내놓고 갈아타는 수요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들은 저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우리 과거를 보더라도 동탄 신도시 예를 들면 동탄 1 신도시가 2006년에서 2008년도에 이제 많이 입주를 했고요. 동탄 2 신도시가 2014년, 15년 정도에 했는데 동탄 2 신도시 나올 때 동탄 1 신도시 힘들었습니다. 진짜 상당히 그 분양 기간이라든지 입주 기간이 한 5년, 6년 정도 보릿고개였거든요. 동탄 1 신도시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입주가 끝나고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2 신도시가 이제 가격이 쭉쭉 올라가니까 1 신도시도 따라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거 인프라가 좋아지고 교통망이 갖춰지는데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공급 과잉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번 97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경기 인천권은 집값이 좀 안정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렇게 분양 물량들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분양 물량이 3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되면 이게 한 5년, 6년 가거든요. 5년, 6년 정도의 공급 물량 30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된다면 경기도 인천 집값은 상당히 안정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서울은 아니에요? 서울은 신도시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서울은 이제 유휴부지, 관공서, 공공임대 아파트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좀
대책 내용을 가져왔는데 일단 서울을 보게 되면 일단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23,000호 이게 뭐냐면 강서구나 노원구나 수서 쪽에 가면 SH공사가 소유한 아파트가 있어요. 공공임대 아파트. 주인은 SH공사, 임차인.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앞서서 민간 아파트를 공공재개발, 재건축하려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빨리 안 나거든요. 조합원들이 나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동의 안 할래요. 나 못하겠어요.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자 라고 해서 23,000호를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치를 앞서 제가 강서구 가양이나 이런 쪽, 노원구에 가면 상계, 중계, 월계동 쪽에 공공임대 아파트 있고 수소에 일부 있는데 수소 일부는 뭐 몇 개는 괜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강남 집값의 그 상승을 막을 만한 지역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유부지 같은 경우도 학교 용지가 3,000호 정도 되고요. 유유부지가 4,000호 정도.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국토부 이제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안 되는 곳은 좀 뺐다. 숫자만 부풀리지 않겠다. 왜? 문재인 정부 때 뭐 태릉 CC 만호 개발 뭐 이런 했는데 만호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도 다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 주민들끼리의 갈등, 주민들의 반대, 나는 공공 아파트 우리 동네는 싫어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막상 우리 동네가 오게 되면 또 우리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대합니다. 그 수많은 이해관계가 안 되는데 공공기관이 있으면 야, 좀 비켜줘. 우리 아파트 짓게. 아니, 우리 갈 데 없는데? 우리 보고 세종 가라고? 우리는 안 갈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기 싫어요. 됐고 가. 법이 그래. 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효과는 있는데 이 물량을 가지고 실제로 강남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다. 최근에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올 상반기에 서울에서 집값 올랐던 지역이 다시 더듬어 보게 되면 어디였나요? 한강벨트. 강남 3구, 용산구, 강동구,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뭐 여의도, 목동, 뭐 광진구 일부 뭐 요 정도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한강벨트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과천하고 판교 분당 정도입니다. 이들 지역만 올랐고 나머지는 안 올랐어요. 신축 아파트들은 좀 올랐고 이게 양극화거든요. 우리가 2020년, 2021년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약간 좀 착각 같은 걸 하는 게 그때는 상승장.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MB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집값이 안정이 되다가 2014년, 15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다가 2020년,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상승장입니다. 서울, 강남 집값 올라가게 되면 강북, 경기, 인천, 지방광역시, 지방중소도시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상승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라 그냥 양극화 같습니다. 돈이 갈 데가 없어. 그냥 저성장에 경기 침체에 갈 데 없는 돈들이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죠. 대구, 부산, 김 작가님 또 고향이 이제 대구고. 요즘 대구 자주 가는데 아주 아파트들이 서울 같아 거기. 아파트만 서울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너무 많죠. 일단 너무 높아. 공급이 너무 많고 또 자산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옛날에 이제 부자들은 지방에 건물이 하나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하나 더 사거든요. 땅을 사든지. 요즘은 이제 있는 걸 팔고 서울로 올라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산 격차가 벌어지니까. 서울은 와 이게 10년 동안 아파트가 10년도 아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얼마 올랐나요? 엄청나게. 그러면 10년 동안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서울 아파트. 한강벨트, 강남 아파트라고 치죠. 3배 정도 올랐는데 지방의 건물은 오히려 30% 같이 하락을 하다 보니 자산가들이 안 되겠다. 자본 유출. 그러니까 사람, 자식들은 이미 서울로 가 있고 이제 자본까지 이제 유출하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강벨트 양극화로 올라가는데 안타깝게도 이 한강벨트 지역에는 공급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유유부지도 별로 없고요. 관공서 이전 부지도 몇 개 있는데 1,000개, 2,000개 나와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김작가 TV 나오기 며칠 전에 이제 잠실에 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일단 셔터 문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일이지? 왜요? 쉬는 날인가? 이제 아는 부동산한테 전화하니까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라고 했고 97 대책에서도 집중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단속 나온다고 문을 다 닫았더라고. 단속 나온 거랑 문을 닫는 거 무슨 단속한다는 거죠? 그게 항상 그렇습니다. 뭐 단속한다라고 하면 중개업소들은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러면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거든요. 네네. 급한 불을 좀 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눈 가리고 아웅 같은 느낌이죠. 왜냐하면 꼭 하면 밖에서 카페에서 만나서 계약서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일단 문을 닫으니까 좀 약간 열기를 좀 식히는 효과가 있는데 잠실이 이제 9월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강동구도 이제 약간 불장이긴 한데 제가 물어봅니다. 아, 그래서 이번 대책, 97 대책으로 잠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라고 하니까 잠실 주민들은 대규모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경기, 인천권은 많이 공급이 될 것 같고 뭐 유유부지나 이런 쪽은 뭐 잠실이나 강남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가 관계되는 건 이제 규제인데 규제도 우리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에 토지 거래가까지 지정돼 있는 마당에 때려라. 그래. 우리 어차피 두들겨 맞는 거. 돈 있는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때려라는 입장이니까 실제로 이들 지역의 집값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 집값, 서울 외곽은 안정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핵심 지역들, 한강벨트나 경기 일부 지역을 안정시키기에는 세무조사 가지고 단속 가지고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